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중국어 학원 부평 캠퍼스 HSK 4급 강사 정나래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에 있었던 HSK 4급 시험의 후기 동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험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먼저 듣기 영역 같은 경우는요.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일부분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자,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말하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고 또 정답도 단순히 들리는 대로 답이 되는 문제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듣기 학습법은요. 반복해서 듣기입니다. 자, 해석할 수 없는 문제는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듣느냐? 먼저 학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 부분들을 다시 반복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듣기 실력은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다음으로 독해 영역 같은 경우는요. 난이도가 평이했습니다. 자, 기존에 4급 모의고사집을 풀어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잘 보셨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쓰기 영역은 난이도가 중상 정도입니다. 특히 쓰기 일부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어휘 암기와 더불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패턴을 꼼꼼히 정리해 주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문제는요. 이번 시험의 독해 2부분과 쓰기 1부분입니다. 자, 먼저 독해 2부분 같은 경우는 접속사, 부사, 대명사를 잘 파악하셨다면 무난하게 푸셨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정리해볼 문제 유형은요. 그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 먼저 60번 문제예요. 이번 시험의 60번 문제입니다. 자, A 볼게요. 还应该养成很好的习惯. 자, 还 또한 마땅히 양성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자, 例如早睡早起等. 예를 들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등이에요. 자, 일단 A에 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아니다. 자, B 볼게요. 平时不但要坚持锻炼. 자, 평소에 부단 뭐뭐 할 뿐 아니라 要坚持锻炼. 자, 단련을 고수해야 할 뿐 아니라.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여기까지 보고 나서 문제를 거의 다 푼 거죠. 자, 외에 부단, 하이의 접속사 호응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C 볼게요. 要有个好身体. 자, 좋은 신체를 가지려면, 다시 말해서 건강하려면. 자, 그럼 이거 문맥상요.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B 다음에 A, 그리고 C는 맨 앞에 가는 게 가장 매끄럽겠죠. 네. 자, 그래서 정답 C, A, B. 자, 이 순서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좋은 신체를 가지려면 평소에 단련을 고수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좋은 습관을 양성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등.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정리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부단, A, 하이, B. 자, 이 접속사 호응 구조의 동의어입니다. 자, 볼게요. 부단, 不仅, 不光, 不直. 자, 이것들은 전부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는 뜻. 자, A, 而且, 并且, 예, 还, B. 자, 而且랑 并且는요, 게다가 라는 뜻이죠. 예, 还는요, 또한이라는 뜻. 자, 이 네 개도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해석은요, A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한 비하다라는 뜻. 자, 이번에는 부단 하이가 나왔어요. 그럼 다음 시험에는요, 不仅, 不光, 不直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패턴, 이 접속사의 호응 구조는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숙지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게 60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 시험의 62번 문제입니다. 자, A 볼게요. 但从小就接受了中文教育. 자, 그러나 从小 어릴 때부터 就接受了 받았습니다. 中文教育 중국어 교육을. 자, 그러나 但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없어요. 자, B 他虽然是在国外出生长大的. 자, 그는 비록 자,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62번 문제도 거의 다 풀었습니다. 자, 왜요? 자, 역시 접속사의 호응 구조가 있네요. 그쵸? 虽然但 자, 비록 뭐뭐지만 그러나 뭐뭐하다. 자, C 볼게요. 汉语说得很流利. 중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보니까요. 자, C는요. 결과가 되겠죠. 결과. 그래서 정답은 자, B, A, C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 순서대로 해석해 볼게요. 그는 비록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중국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중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합니다.
해석이 매끄럽네요. 그래서 정답은 B, A, C. 자, 그러면 虽然딴과 같은 동의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虽然,尽管,虽说, A, 但是,可是,不过,然而, B. 자, 해석은요. 비록 A지만 그러나 B하다 라는 뜻. 자, 이번에는요. 쉽게 나온 거죠. 쉽게 출제됐습니다. 虽然은 우리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쵸? 같은 뜻은 뭐 있어요? 尽管도 있고 虽说도 있다. 자, 이 패턴, 비록 뭐뭐지만 그러나 뭐뭐 하다라는 이 패턴은요. 제가 예전 동영상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잘 외워두셨다면 이번에 잘 보셨을 것 같고요. 이 문제 역시 다음 시험에서는 尽管이나 虽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이번 시험의 독해 2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쓰기 1부분입니다. 자, 쓰기 1부분 같은 경우는 자, 항상 거의 매번 출제되는 정도보어, 받자문, 비교문, 겸어문, 조년문, 그리고 어순 배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문제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정도보어와 받자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우고요. 자, 일단 볼게요. 이 번호는 제가 임의대로 매긴 거죠. 자, 유, 비, 명사고요. 초장 2번이라는 뜻이죠. 지시사 플러스 양사. 그럼 뒤에 명사가 와야 되겠구나. 자, 시아더준. 자, 우리는 이 더자를 보고요. 뭘 알 수 있어요? 아, 정도보호 문제가 나왔구나. 그쵸? 그러면 내리는 정도가 좀 정말 뭐뭐 하다라는 정도보호가 뒤에 나오겠죠? 자, 마지막 단어는 지시입니다. 자, 이 단어를요, 이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다? 부사로 알고 있어요. 즉시, 신속히라는 뜻의 부사. 근데 만약 그렇게만 알고 계셨다면 약간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시는 형용사로 시기적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도보호 문제가 나오면 바로 생각하는 공식이 뭐가 있나요? 자, 볼게요. 자, 수러 플러스 더, 그리고 부사 플러스 형용사. 자, 이 괄호 표시는요. 정도보어라는 거죠. 정도보어 자리에 항상 부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험에서 거의 나오는 패턴은 부사 플러스 형용사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공식을 먼저 대입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자, 下的真及时. 그렇죠? 수러 뒤에 더 그리고 부사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下的真及时. 자, 그럼 남은 단어는요. 周长语예요. 그렇죠? 2번 비. 자, 2번 B를요. 지금 이 뒤에다 써야 하는가, 저 앞에다 써야 하는가.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도보어 문제에서는요. 정도보어가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이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갈 곳은 맨 앞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요. 자, 这场雨下得真及时. 2번 B는 정말 시기적절하게 내린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우리 지금 지시라는 형용사를 몰랐어요. 그러면 周长宇가 또 있었죠. 제시된 단어가. 이 쩐 뒤에 周长宇를 붙일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정도보호 자리에 여러 가지 뭐 품사나 그런 문장들이 올 수 있지만 명사는 정도보호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아셨다고 해도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자, 그래도 이번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시라는 형용사. 자, 시기적절하다라는 형용사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정도보호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警察, 경찰 명사죠. 王护士把. 자, 바가 나왔어요. 자, 그럼 또 우리 뭘 알 수 있다? 받자문이구나. 받자문이구나. 자, 왕호시, 왕 간호사가 자, 무엇을 자, 告诉了, 告诉 동사네요. 알리다. 自己看到的. 자신이 본 거. 또 부사입니다. 그쵸? 모두라는 뜻의 부사. 자, 그러면 우리 받자문이 나오면 또 어떤 공식을 생각한다? 자, 볼게요. 자, 바,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수러, 그리고 기타 성분. 이게 꼭 있어야지 받자문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기억하실 것 하나. 바자는요, 뭐예요? 목적어를 수러 앞으로 가져오는, 그죠? 수러 앞으로 가져오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러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품사는 형용사나 동사. 근데 받자문에서는요, 수러가 항상 동사만 되는 거죠. 왜? 목적어를 가져야 되니까. 그쵸? 항상 이 순서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말을 쓰고 목적어를 쓰고 목적어 자리를 비워두세요. 그리고 동사를 씁니다. 자, 볼게요.
자, 바 목적어. 자, 동사를 쓰려고 했더니 지금 가오수밖에 동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된다? 목적어를 알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목적어를 알리다. 자, 그러면 경찰을 알릴까요? 자신이 본 것을 알릴까요? 해석에 걸리는 게 목적어 자리에 쯔지 칸다오더. 자신이 본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징차는 어디 들어간다? 가오수 다음에 경찰에게 알렸다. 그쵸? 가오수로 징차. 이러한 패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답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왕护士 把自己看到的都告诉了警察. 왕 간호사는 자, 자신이 본 것을 모두 경찰에게 알렸다. 이게 정답. 근데 여러분 이번 바자문은요. 좀 더 어려웠어요. 자, 왜? 우리가 항상 바 뒤에 걸리는 목적어는요. 대부분 명사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약간 이게 뭐지? 당황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이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의 근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셨다면 지금 목적어 자리에 저거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뭐예요? 이 까오수라는 동사의 특징이죠. 자, 까오수는 뭐다? 이중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것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은 직접 목적어. 자, 그럼 목적어가 두 개인데 그 중에 목적어, 마에 걸리는 목적어는 뭘까요? 아까 제가 어떻게 해석했죠? 무엇을 알리다.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마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 목적어가 없으니까 간접 목적어가 하나 남는 거. 그렇죠?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문제가 또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부사 또 때문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마자는 제가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자, 부사어의 순서는 부조전이죠.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 근데 바가 전치사라면요. 또가 그 앞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요. 되게 친절하게 주어랑 바를 붙여놨어요. 우리가 틀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린 뭘 알아야 된다? 자, 이 또는요. 부산 중에 어떤 부사냐? 범위부사라고 합니다. 자, 범위부사는요. 맞자문에서 수로 앞에 쓰는 거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였어요. 물론 바자에 걸리는 목적어도 좀 어려웠지만 일단 또라는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왕호시랑 바가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틀릴 수는 없었어요. 기본이 잘 다져져 있었다면 틀릴 수는 없었다. 어쨌든 자 바자문 나오면 뭘 기억한다? 이 기본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바자문도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내용은 제가 시사어학원 부평캠퍼스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해 두었으니까요. 그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